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쉼 하고 계시나요? 쉰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죠? 일상은 쉼과 일이 함께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일만 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쉬려고 하면 이곳 저곳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은지, 미뤄두었던 일거리는 왜 쉬려고 하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쉼을 위한 일을 제안합니다. 불멍물멍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나무멍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칼로 나무를 덜어내다 보면 저절로 나와 나무에 몰입하게 되고 그것이 곧 쉼이 됩니다.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나무의 결에 따라 움직여지는 내 몸을 만나게 되죠. 그러는 동안 마음은 차분해지고 머리는 맑아지는 깊은 쉼을 얻게 됩니다. 나무를 깎으며 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바빴던 숨을 한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의 놀이터의 두 번째 해피박스는 쉼이 필요한 어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빅 나이프를 이용하여 깎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밀어깎기인데요. 칼은 오른쪽 손에, 나무는 왼쪽 손에 쥐고 연필을 깎듯이 왼손 엄지로 오른쪽에 쥔 칼의 칼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밀어내면서 깎습니다. 어릴 때 연필 깎기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연필을 깎듯이 짧게 밀어내면서 깎아내면 됩니다. 또 밀어내는 밀어깎기 방법에는 길게 밀어깎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는 이 방법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저는 짧게 밀어 깎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당겨깎기입니다. 되도록 이렇게 밀어서 깎는 법을 권장하지만 나무 결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끝에 남은 부분을 밀어 깎을 수가 없고 당겨 깎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나무를 이렇게 잡고 깎을 수 없으니 여기 나무를 잡고 짧게 깎습니다. 주먹을 쥐락펴락하듯이 엄지를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자신만의 편안한 방법이 생기는데요. 저는 왼손의 엄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줘서 깎는 방법을 씁니다.
오른손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반작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무리해서 힘을 주지 않고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면 힘 조절을 잘못해서는 칼 방향 앞에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단격깎기를 할 때는 꼭 힘 조절을 잘 하셔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카빙을 하기 전에 나뭇결에 대해 조금 알고 깎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기 나뭇결이 보이시나요? 나무에는 이렇게 결이 있어요. 나무 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를 깎게 되면 나무가 시원하게 뜯겨 나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깎으면서 나뭇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익히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지금 소중한 블랭크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형태에 따라 칼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젓가락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 결이 보이시나요? 만약 여기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칼을 넣게 되면 여기 나무 결이 들고 일어나면서 나무가 뜯기게 돼요. 모든 빨간 화살표가 지금 나무가 뜯기는 방향이랍니다. 나무에 따라서 결이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방향을 우리는 칼을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칼을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 화살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칼을 사용해서 깎아야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어딜까요?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방향으로 깎아야지 나무가 뜯기지 않고 깎이게 됩니다. 지금 초록색 방향으로 깎는 걸 순결이라 그러고 빨간 방향으로 깎는 걸 억결이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이테 나뭇결이 보이시죠? 빨간 방향으로 아까 들어가면 나무가 뜯기는 억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 방향으로 깎아야지 나무가 뜯기지 않고 깎이게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 나갑니다. 깎고 여기서 이렇게 깎으면 나무가 들리게 되니까 이제 칼의 방향을 바꿔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깎고 또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깎고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직접 깎다 보면 내가 너무 잘 깎이는데 소리도 너무 예쁜데 사각사각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게 잘 깎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다. 아니면 소리도 틱틱 틱틱 좀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깎으셔야 돼요. 카빙에서 디자인, 마감, 깎는 정도 모든 건 자유롭지만 나무가 정해준 칼의 방향은 꼭 지켜야 돼요. 지킬 게 딱 하나예요. 이젠 우리 정말 한번 깎아 보도록 해요. 카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씩만 드리고 나머지는 각자 깎아 보시다가 혹시 막히거나 힘들거나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창의놀이터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젓가락을 먼저 깎아 볼게요. 이 젓가락은 길이가 조금 길어요. 집에서 식사용으로 사용하시려면 톱을 가지고 조금 잘라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대로 깎아서 요리용 젓가락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을 깎기 전엔 여기 윗면에 십자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표시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깎다 보면 여기 가운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균형 있게 사방으로 돌려가며 깎으면 좋지만 깎다 보면 어느 부분은 많이 깎이고 어느 부분은 작게 깎이고 하면서 젓가락이 이렇게 휘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주고 깎습니다. 드디어 자, 이렇게 연필을 깎듯이 이렇게 깎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이랑 비켜서 엄지손가락 앞쪽이 아닌 부분으로 깎아요. 사각사각 예쁜 소리가 나면 잘 깎고 계신 거예요. 젓가락은 어려워하시는 점이 양쪽을 똑같이 깎아야 하는 것, 또 균형 있게 깎아야 하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너무 두 쪽이 똑같게 깎는 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손으로 하는 카빙, 바로 손맛이죠. 조금 달라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를 또 깎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만큼 깎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답은 뭘까요? 질문의 정답은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굵기도 모양도 질감도 맞추시면 돼요. 젓가락을 끝이 뾰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뭉퉁한 젓가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취향껏 뾰족하게든 뭉퉁하게든, 그리고 마무리 질감을 칼자국이 있는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끈하게 사포질로 칼자국을 다 없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 또한 자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카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 또 나무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게 좋아서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요. 다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신 있으시면 벗으시고 자신 없으시면 장갑을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 도착하신 나무가 같은 걸 시키지 않았다면 다 다른 종류의 나무가 갔을 거예요. 젓가락은 체리나무, 지금 여기 버터 나이프는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랍니다. 뒤에 보시는 이 북링은 호두나무, 우리가 월넛이라고도 알고 있는 나무인데요. 나무마다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무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나무끼리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도는 세 가지가 다 비슷한데요. 나무 결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칼의 방향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자, 하다 보면 뜯기면 돌리면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모서리부터 한 번에 이렇게 면을 드러내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무랑 칼은 작은 면이 닿을 때 힘이 제일 작게 들어요. 그래서 한 모서리를 만들어주면 두 모서리가 생기니까 또 그 모서리를 깎아주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덜어낼 때보다 조금 더 쉽게 카빙을 할 수 있답니다. 버터 나이프도 취향에 맞게 얇은 게 좋은 분들은 얇게 많이 깎으시면 되고, 나는 좀 두툼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두툼하게 깎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내가 원하는 만큼. 지켜야 할 거 하나는 나무 결에 따른 칼의 방향. 그것만 기억하시고 재밌게 사각사각 음악도 들으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한번 멍 때려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카빙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거든요. 이때만큼은 걱정도 고민도 해야 될 일도 조금 잊어버리시고 오롯이 나무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순서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깎으면 돼요. 여기 깎고 여기 깎고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한 방향을 다 깎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을 잡는 걸 생각하셔서 여기를 너무 얇게 깎아 놓으셨는데 그 손을 잡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순서도 내가 편한 대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더 깎을 거고요. 이건 엄지 책잡이라는 이름도 있고 독서링, 북링, 책링 많은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더 재미난 이름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요. 얘를 엄지를 끼우고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책을 잡아주시는 용도인데요. 이건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의 면적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책을 고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모서리만 살짝 깎아주시고 카빙은 주로 여기 윗부분을 위주로 카빙해 주시면 더 편하게 한 손으로 책을 잡을 수 있는 북링이 완성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깎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칼 한 칼 깎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 대신 나무와 또 내가 보일 거예요. 깎기 작업이 다 끝나면 우리는 사포로 젓가락, 나이프,
붕링을 다듬어 줄 거예요. 상자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180이라는 숫자가 적힌 다소 거친 사포와 또 400이라고 적힌 고운 사포가 들어있어요. 우선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나무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칼로 매끄럽게 되지 않았던 이런 곡면 부분도 사포질을 해주시고 또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사포로 다듬어 줍니다. 사실 사포질은 해 주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칼날로 매끄럽게 마무리가 잘 되셨다면 또 그 느낌이 좋다면 취향껏 거기서 끝내셔도 되고 사포를 이용해서 칼자국을 다 없애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사포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이렇게 나무결 방향으로 사포질을 하셔야지 나무에 거친 자국이 다시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사포질을 해줄 수도 있고 사포를 바닥에 놓고 나무를 문질러서 사포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포질을 마음껏 해주세요. 사포는 거친 사포질이 다 끝난 다음에 고운 사포로 거칠어진 표면을 한 번 더 마무리해 줍니다. 붕링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손이 넣기 때문에 좀 부드러우면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포를 이렇게 둥글게 마르셔서 붕링 안을 왔다 갔다 사포질 해주시면 됩니다. 카빙의 마지막 작업은 기름 마감입니다. 나무 표면에 기름을 스미게 해서 표면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기름 마감에 저희가 사용할 기름은 식품 등급의 나무 식기전용 미네랄 오일입니다. 뚜껑을 여시고 자, 저는 바로 손으로 그냥 문질러 줄 건데요. 이렇게 나무에 기름을 뿌리신 다음에 문질러 주면 돼요. 손에 기름에 닿는 게 싫으시면 여기 천에 기름을 발라서 천으로 문질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1시간 정도 이대로 두셨다가 그 다음 나무 표면에 남아있는 오일을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오일을 이걸 사용한 대신에 집에 있는 오일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집에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뭐 포도씨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은 건조가 되지 않는 오일이에요. 그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가 되지 않아서 끈적이게 되고 나중에 나무의 산패의 원인이 되니까 반드시 건성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건성유는 호두씨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그 정도를 추천드려요. 붕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칠을 하고 닦아주신 다음에도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잘 말린 다음에 키친타올 같은 걸로 기름이 묻어나나 안 나나 확인을 잘 해주시고 책을 보시면 책에 기름이 배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창의 놀이터 두 번째 해피박스와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나무를 깎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에 잔잔한 쉼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쉼은 멈춤이기도 하지만 다시 시작이기도 하죠. 오늘의 쉼들이 일상의 힘이 되어서 우리 다시 잘 살아봐요. 그럼 손가락 스트레칭도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도 화이팅입니다. 안녕.